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재질을 넣고 라이팅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옥테인 렌더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진행하기 전에 이거를 만드신 다음에 라이트 캠 OBJ로 해놓겠습니다. 이 상태가 됐으면은 이제 옥테인 렌더 설치하는 거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서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라이브 뷰 윈도우 만들어 주신 다음에 좀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 나왔으면은 여기 햄버거 모양 클릭 드래그 해서 눌러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고요. 저희는 옥텐 세팅에서 여러 가지 세팅 값들이 있는데 정반사, 남반사 이런 걸로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보통은 패스트 해싱을 되게 많이 씁니다. 아니면 다이렉트 라이팅에서 여기 GI를 디퓨즈로, 저는 그냥 패스트 해싱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차이가 좀 나긴 나요. 안 나진 않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재질을 넣고 라이팅도 칠 거기 때문에 적당히 친 다음에 세팅 값들을 보면서 하시면 되고, 샘플링은 보통 1024, 근데 512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2의 배수로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 보통 저는 디퓨즈랑 다 80, GI 클램프는 10. 저는 어지간하면 이 정도로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바닥을 먼저 일단은 하기 전에 라이트를 먼저 쳐줄 건데요. 오브젝트에서 라이트에 데일리 라이트 하시게 되면은 넣어주시고요. 데일리 라이트는 햇빛을 만드는 거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돌렸을 때 빛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보이는 건 이 화면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빛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큐브를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여기를 막아줄 거예요. 그림자가 좀 더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올려도 되는데 나무를 지금 넣을 시간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불린을 넣어서 불린으로 만들어 주시고, 큐브 만든 거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 주신 다음에 이쪽 두께만 또 두껍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클로너 넣어 주신 다음에요, 그리드 약간 줄여 주셔야겠죠. Z를 0으로 바꿔주고 X만 넓히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카메라를 캠에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디테일에 보시게 되면은 클리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면들이 잘려져 나가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오브젝트는 그대로 있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 이 카메라에서 그냥 자동으로 클리핑 해주는 기능입니다. 저는 이거를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천장도 만들어주는 게 낫겠죠. 천장도 아까 만든 이 큐브 그대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그냥 오브젝트 아니구나, 큐브 여기에서 각도만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서 이렇게 옮기시면은 부엌 라는 실내가 완성이 됐고요. 라이트는 다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빛이 약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정도를 맞춰주시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이쁠까를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약간 이렇게 들어오는 빛이 좀 이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이 빛은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만져보시게 되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냥 진짜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구멍 뚫어놓은 거 위치를 바꿔주셔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적당히 받쳐가면서, 저는 이런 그림자를 넣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넣어도 안 이쁘다. 이거는 라이팅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있는데 저는 라이팅을 하면서 그 직업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었습니다. 라이팅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힘들지
좀 이해하게 됐던 작업들인 것 같아요. 최근에 했던 개인 작업도 그렇고, 저는 이 정도 그냥 요거 냄비 쪽에 빛이 좀 묻을 때까지 만들고 나서, 네, 냄비 쪽에 빛이 묻게 만들고, 빛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 정도로, 네. 지금 봤을 때 약간 이런 모양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 지금 이게 안 잘려 있구나. 잠시만요. 잘려 있는데 뭔가 면이 약간 이상해진 것 같죠? 네, 맞고, 네, 제대로 된 것 같대요. 네,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할게요. 아, 근데 저거 빛이 너무 아쉽다. 이게 직업병이라는 건데 하나에 너무, 네, 저는 딱 이 정도가 나은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가. 빛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 라이팅을 왜 먼저 하는 거냐면은 전체적인 공간감을 먼저 보기 위해서 좀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레이 같은 것도 넣어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이렇게 해놨고, 여기서 이제 요거 창틀도 만드는 게 더 좋아요. 창틀도 더 만들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윌 쪽에서 요거죠. 분린을 선택을 왜냐면 지금 윌 자체가 앵커 포인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앵커 포인트는 그 엑시스가 이쪽이기 때문에 시프트를 누르고 하게 되면 이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익 같은 거에다가 만드셔서 이걸 빼내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늘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가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대한 예쁜 영상이 나와요. 저희는 어쨌든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쁘게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안 보이니까 Z축을 그냥, 네, Y축을 늘려보겠습니다. 늘리게 되면은 여기서는 안 보이죠. 지금 여기서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것들을 복사를 해서 아까 이쪽 벽면에 같이 넣어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 지금 이쪽에 있죠.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나서 컨트롤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옮겨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니까 지금 이 큐브 클로너 있잖아요. 클로너를 가져오세요. 복사를 해서 가져온 다음에 큐브를 지워주시고 이 큐브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복사가 된 거예요. 이거 됐는데 상태가 이상하죠?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클로너를 꺼주신 다음에 이 위치, 이게 클로너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큐브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클로너의 위치를 기점으로 해서 네,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위치만 바꿔주시고요. 위치만 바꿔주시고 나서 켜주십니다. 그러면은 네, 이게 네, 깜빡하고도 만한 게 있는데, 이게 아무리 돌려봤자 클로너 상태에는 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클로너 보시게 되면은 Z축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데, 클로너 크시게 되면은 여긴 Z축이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을 여기랑 맞춰주는 게 좋겠죠. 클로너가 지금 Y가 위고 Z가 앞이니까 큐브도 Y가 위고 Z가 앞쪽으로 바꿔줄게요. 해놓고 W 체크해주고, 이렇게 해서 난 이게 어렵다. 그럼 여기서 그냥 클로너에서 이제 이거를 그냥 지워주세요. 그리고 클로너 그냥 Shift 누르면서 큐브를 만들어주세요. 처음부터 이 방법을 쓸까, 지금 처음부터 이 방식을 썼으면 어땠을까라고 지금 후회가 되긴 하는데, 큐브 복사해주시고 안쪽에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큐브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 값을 높이시면 되겠죠. 면 겹치는 건 어차피 이게 그림자처럼만 보일 거라서 이런 식으로 지금 생긴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은데 저는 아쉬워요, 아직도. 그래서 그냥 라이트 위치를 올려줄게요. 참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아닌가?
한 이 정도? 네, 저는 약간 그 저녁 노을 감성이라고 하죠. 저녁 노을 감성인데 여기 태그 클릭해 주신 다음에 선 컬러가 너무 세요. 그래서 선 컬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선 컬러를 약간 연하게 이 정도로 바꿔줄게요. 약간 주황색빛 돌게. 선 컬러 바꾸시면은 이 색 바꾸시는 거고요. 스카이 컬러는 전체적인 톤인데 둘 다 만져보시면서 하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파워는 0.7 정도. 그리고 선 사이즈는 한 5 정도. 5는 너무 심했다. 한 3? 네, 3 정도? 2가 나은 것 같네요. 선 컬러 다시 바꿔주고요. 네. 어차피 톤은 저희가 렌더링해서 보정을 하면 되니까요.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재질을 넣어볼 건데 재질을 넣기 전에 바닥을 좀 더 꾸며볼게요. 모델링을 다 하고 재질을 넣거나 라이팅을 할 때도 자, 이제 여기에서 바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레인에다가 큐브 만들어서 사이즈 50, 50, 50씩 해주시고 필렛 체크해 주신 다음에 내려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잘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저기 있지? 제가 잘못 눌렀었네요. 여기서 필렛 레디우스를 1 정도로 클로너에서 그리드를 50, 50으로 그 다음에 뭐 개수는 늘리면 되니까요. 시프트 누르면서 늘려주고 이 정도면은 된 것 같네요. 그래서 네, 바닥도 된 것 같습니다. 재질은 기본 재질만 사용할 거고 텍스처는 안 쓸 거예요. 적당한 노이즈는 쓸 수 있어도. 그래서 어떤 재질을 먼저 넣어볼까 라고 이제 될 텐데, 일단은 저희는 매티리얼들을 미리 만들어 놓을 겁니다. 빛을 쓸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글로시 하나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메탈릭, 그리고 유니버스, 그리고 스페큘러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그냥 쓸 생각이고요.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글로시, 유니버스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는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드리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해주시면 되고, 차후에 준비한 유료 강의들에서는 다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색감을 잡아두는 게 좋을 거긴 한데, 저는 일단 벽 쪽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벽 쪽은 디퓨즈를 그냥 써야겠다. 글로시에서 복사를 해서 윌이라고, 스펠링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 다 신경 쓰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드래그를 하시면 되고, 이제 윌에다가 드래그 하는 게 아니라 불린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벽면도 넣어야 되니까 하나구나. 그냥 불린에만 넣으셨으면은 불린 윌 더블 클릭 하셔서 이렇게 화면이 나올 텐데, 저희는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스탠다드는 노드를 쓰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안 썼지만, 보통 모든 렌더러들의 매티리얼들은 대부분의 렌더러에서 대부분의 매티리얼들은 노드를 많이 씁니다. 노드가 아닌 이상 서브스턴스 페인터로 가져가서 베이크 시켜서 가져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노드 에디터를 열어주신 다음에 텍스처를 쓰는 방식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텍스처로 다운 받는 거는 나중에 알려드릴 수도 있고 안 알려드릴 수도 있고, 근데 최대한 노이즈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노이즈는 그냥 검색을 하시면 노이즈라고 나오고, 옥테인 노이즈가 아니라 노이즈 보디라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기본 노이즈가 나와 있는데 이거 쓰시면 됩니다.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옥테인 노이즈 같은 경우는 조절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이즈 보디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안 보이는 거라서 이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 파워, 좀 디테일한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신경 안 쓰고 해보겠습니다. 노이즈를 디퓨즈 연결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노이즈 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약간 종이 재질을 원하기 때문에 노이즈를 약간 루카 쪽으로 바꾸시고 나서요, 글로벌 스케일을 20으로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그라디언트 연결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색감은 저는 파란색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계열로 갈 거고요.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계열로 하시면 됩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파란색 계열로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네, 검정색 좀 어둡게, 여기는 좀 밝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너무 진하니까 약간만 줄여서, 이거 너무 연해. 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게 될 코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모델링을 하든 애니메이터를 하든 여러 직군들이 있는데,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그 직업병이 나와있고 디테일을 끌어올리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서 이 노이즈를, 디퓨저는 색깔이에요. 기본적인 색깔. 디퓨저는 기본적인 색깔이고, 스페큘러는 반사도. 그래서 연결시켜서 보면은 반사가 좀 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에 종이 재질이라서 반사가 좀 덜 됐으면 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라디언트 연결시킨 다음에, 연결시키는 건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여기 선이 활성화되는 게 있어요. 이거 놓으시면 돼요. 흰색을 낮추고 보니까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얘를 검정색을 이 정도까지 올려줘서 더 줄여주신 다음에 노이즈를 러프니스에도 연결시키겠습니다. 러프니스는 이제 거치기인데 예시용으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차근차근 만져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노멀이라는 걸 쓰는데, 노멀 재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텍스처 팩 같은 게 이렇게 있고 다운받는 사이트가 HDRI 이제 텍스처 헤븐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디퓨즈는 색깔이고 이제 러프니스는 거치기, 이렇게 나무 재질 같은 경우는 스페큘러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디퓨즈에서 노드를 연결시켜서 만들 수도 있는데, 노멀이 뭐냐면은 기본적인 디퓨즈 색깔에서 이제 빛 방향까지 계산을 해서 베이크해서 시켜준 텍스처를 말하는 거예요. 범프랑은 비슷한데 다른 게 뭐냐면, 디스플레이스나 범프 같은 경우는 흰색과 백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위아래 굴곡만 넣어주는 건데, 노멀 같은 경우는 빛 방향까지 계산해주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텍스처링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물론 저희가 옥테인 노드를 사용할 때도 사용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제시만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시간에서는 노멀이 아니라 범프만 써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범프 연결시켜주면은 굴곡이 나오는 걸 보일 수 있는데, 지금 텍스처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디테일을 만져줘야 되니까 얘를 한 이 정도까지 당겨줄게요. 그러니까 검정색이랑 흰색이 극명하게 차이가 날수록 조금 더 굴곡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조금 더 이 정도가 나은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냉장고 넣어보겠습니다. 냉장고 넣기 전에 바닥을 먼저, 사실 어느 걸 먼저 해도 어차피 다 끝나고 수정을 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는 바닥 그냥 할게요. 바닥.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 그래서 얘는 플레인이라고, 플로어로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플로어를 넣어줄게요. 뭐 플레인에 넣어도 되고요. 플레인은 이제 안 쓸 것 같으니까 지워도 되고,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프로젝션 모드는 색깔만 넣을 거라서 상관없고, 지금 벽이랑 바닥이랑 색깔이 똑같은데 저는 아주 약간만 조절해 볼게요. 그래서 옥테인 렌더러 같은 경우를 쓰게 되면 렉 걸릴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조절을 주의해 주셔야 되고, 원래는 그라디언트에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는데 저는 귀찮아가지고 컬러 컬렉션, 이거는 나중에 제가 에펙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존에 있는 색에서 밝기를 올린다던가 뭐 휴를 바꾼다던가 컨트라스트를 조절한다던가 여러가지 기능이 있고요. 브라이트니스를 1.5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약간 밝아졌죠? 벽은 약간 어둡게, 바닥은 약간 밝게, 그리고 세츄레이션을 0.9 정도로 이렇게 맞춰놨고, 이제 냉장고를 만들 건데, 냉장고도 글로시럽. 얘는 냉장고라고 그냥 냉장고. 한글을 쓰는 게 웬만하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어차피 이거 한번 쓰고 저는 다시 이 프로젝트를 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00이라고 나와 있는데 00이랑 01에 넣어주셔야겠죠? 두 개니까 이렇게 얘들에만 넣어주시고, 업디비전 서페이스 인스턴스
얘가 그 손잡이였고, 여기니까 이렇게 세 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손잡이는 메탈 재질로 만들 거라서 같이 일단 해보겠습니다. 냉장고는 그냥 러프니스 수치를 약간 높여주신 다음에, 네, 그 색깔만 넣을 거라서요. 냉장고에 또 무늬 같은 게 있으면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디퓨즈만 약간 바꿔줄게요. 디퓨즈는 네, 아니 이것도 이 색이면은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저는 노란색으로 약간 노란색보다는 약간 네, 주황에 가까운 색깔? 연한 색깔로 네, 한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주황색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그냥 흰색 계열로 네, 약간 요 정도로 아니 파란색 네. 또 냉장고는 약간 요 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탈 재질을 넣어볼 건데 सब디비전 서피스겠죠? 이게 메탈릭 재질을 컨트롤 누르고 복사. 아마 다른 분들은 이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을 텐데 저는 가운데 버튼만 네. 가운데 버튼만 눌러서 만들었고요. 메탈 재질 나면 이렇게 보이는데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노드 열어주시고 메탈 재질 같은 경우에는 디퓨즈가 연관성이 아예 없어요.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셜은 유니버셜 하나로 이제 뭐 디퓨즈도 가능하고 스페큘러도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그냥 메탈릭, 글로시, 스페큘러 모든 게 다 가능한데 그걸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팅값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안 쓰는 거고 편하게 캐주얼한 씬을 작업할 때는 기계 따로따로 쓰는 게 좋고요. 메탈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큘러로 색깔을 조정하는데 일단 러프니스 값을 좀 올려볼게요. 그래서 그걸 올려야지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잠시만요. 디비전 돼 있고 얘가 뭐가 되는데 먹은 건가? 네, 먹은 거 같긴 하네요.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러프니스를 잡고 올려볼게요. 지금 먹은 거 확인 가능하시죠? 본래 카메라 앵글로 가서 손잡이에다가 포인트를 약간 줘볼게요. 손잡이에다 포인트를 줄 건데 이거는 그냥 스페큘러만 바꿔도 되니까요. 스페큘러 색깔을 주황색 계열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네, 너무 진하니까 약간 이 정도. 네, 저는 그냥 이것도 좀 맞추는 게 낫겠다. 맞추는 게 낫겠네요. 이 정도로 맞춰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새 재질처럼 보이기 때문에 만질 건 없고요. 이 상태가 그냥 나은 거 같네요. 멀리 있어가지고 면들은 원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멀리 있어가지고 큰 상관은 없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밑에 있는 바닥이 지금 이거거든요. 바닥도 그냥 쇠 재질로 만들 건데 얘는 복사를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조금 더 진한 색깔로 스페큘러 약간 좀 채도가 높은 진한 색깔로 네,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냉장고까지 됐고 이제 선반 여기 밑에 벽을 만들 건데 저거는 00번에 들어가 있네요. 그냥 클릭하시면 나오니까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거는 저는 인테리어에서 제일 깔끔한 건 흰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시 복사를 해서 00이라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00을 넣어주시고요. 하위 하단이 다 적용될 텐데 저는 이따 설정하면 되니까 00 선택하셔서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늘상 고민되는 순간들입니다. 파랑색과 좀 어울리는 컬러감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럴 때는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다 맞춰보면은 어떤 게 좋을까요? 톤을 전체적으로 맞추느냐 아니면 다른 색깔로 가느냐인데 저는 약간 이 정도 색깔이 나은 것 같네요. 조금 더 무난하게 노란 색깔? 아닌데 초록 색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연하게 해주면 네, 이 정도니까 너무 네, 그냥 하늘 색깔로 약간 연하게 해서 하늘 색깔로 진행을 하고요. 러프니스만 약간 빼줄게요. 이 정도로 높여주신 다음에 재질이 뭔가 마음에 안 들죠. 보신 다음에 일대는 그냥 이거 안 하시고 봐도 되고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는 이것도 디테일을 좀 챙겨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넓게 보이는 면들이라서 노이즈 검색하신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은 그라디언트 연결시켜 주시고요. 그라디언트 연결시켜 주시고요. 디퓨즈에 있던 색깔을 복사를 이렇게 클릭, 커피 누르신 다음에 그라디언트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는 약간 어둡게 가야겠죠? 얘는 밝게. 노이즈는 이제 로터스로, 그리고 컬러버 스케일은 한 10으로. 네, 그러면 이 정도로 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좀 너무 지저분해 보이니까 약간만 올려주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 만든 것들을 이 벽면에도 넣어줘야겠죠? 저 00번이니까. 네, 그 상태에서 여기도 넣어줘야 되니까 드래그해서 넣어줍시다. 그러면은 위쪽은 좀 더 또 다른 색으로 진행해야 되겠죠? 복사를 해서 넣어줍니다. 매테리얼들은 여러분들이 기억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톤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는 그냥 컬러 컬렉션으로 맞춰줄게요. 저는 세츄레이션을 조금 더 빼겠습니다. 빼고 0.8 큐도 약간 돌려가면서 너무 이상해. 어떤 색이 맞을까? 참 늘 고민되는 순간들입니다. 0.1 정도가 낫겠네요.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젝션 모드는 UV 매핑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UV 매핑은 저 UV를 따라가서 가는 거라서 가끔씩 제대로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면이 늘어진다거나 그런 게 보이니까 UV 말고 큐빅으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노이즈만 사용할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텍스처를 쓸 때는 많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적용시켜 주시겠죠? 여기도 불림이구나. 여기다가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계속 복사 붙여넣기 막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라서요. 요거 나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무도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나무는 약간 연하거나 색깔 좀 바꿔줘야겠죠? 나무는 세츄레이션을 0.2 정도로, 색깔이 좀 많이 들어가도 이상한 것 같아서 1을 0으로 해주시고, 너무 고민됩니다. 세츄레이션을 좀 넣어보죠. 그냥 네, 넣어보고 나서 진하게 하고 나서 큐브부터는 큐브가 아니지, 여기 실린더부터는 그냥 요거 아까 만들었던 거 그대로 이렇게 넣으면은 되겠죠. 나머지 것도 똑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요거 클릭해서 넣어주시고, 실린더는 요거 넣어주시고, 그리고 요거 클로너도 마찬가지로 큐브에는 요거 넣어주시고, 색깔을 바꾸시고 싶으신 분들은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컬러감은 뭐 나중에 조절하면 되니까요. 위쪽도 넣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대단한 거예요. 01에다가 넣어주시고, 큐브에다가 아니지, 네, 요거죠. 01에다가 요거 00번 넣어주시고, 이제 세미트리에다가 요거 00.2번 넣어주시고, 실린더에다가 메탈 노즐. 이렇게 나오겠죠. 얼추 된 것 같고, 이제 남은 게 저 냄비인데, 냄비도 그냥 클로너 되고, 냄비도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여기다 넣어야겠죠. 냄비 같은 경우도 팟이니까 그냥 요거 휴지질 넣고, 손잡이는 적당히 색깔 있는 걸로 복사해야 되겠다. 이건 안 되겠네요. 글로시 넣어주신 다음에 러프니스 높여주시고, 디퓨즈에서 색깔은 검정색 계열로, 다르게 넣고 싶으신 분들은 다르게 넣어도 상관없고요. 여기서 00번이니까 요거죠. 요거는 베벨을 좀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0.5 서브디비전은 2 여기다가도 이거 넣어주시고, 네, 그러면은 됐죠?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끓고 있는 걸 넣고 싶으면 불이 나오게 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캔슬, 넘어가도록 하고 패스하도록 하고, 여기에다가도 베벨 넣어주시고 0.5, 2, 여기도 똑같이 요지질 넣어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꾸시고 싶으신 분들은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넣어주시고, 얘는 디비전 서페이스 넣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계속 반복시켜서 넣는 겁니다. 별로 어려울 건 없고요. 얘는 천재질로, 보통 컵들은 글로시 재질 그냥 통째로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색깔에 포인트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포인트를 줘도 무관합니다. 여기에서 가끔씩 여기서 귀찮아가지고 대충 넣는 분들이, 가끔씩 귀찮아서 대충 넣는 분들이 계신데, 대충 넣게 되면 작업물이 안 예쁘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감안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손잡이는 이걸로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멀티 재질은 다 넣은 것 같고요. 이제 렌더, 여기 창틀에는 요 색깔로 넣어주시고,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씩 잘못 나올 때도 있긴 한데 이 정도로 넣어주시고 나서 이러면 된 것 같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민트색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여러 번 생각해봤는데 민트색은 아닌 것 같으니까 컬러 커렉션 넣어주신 다음에 뷰를 바꿔보겠습니다. 저거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저거는 디자이너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란색이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새츄레이션도 1.5 정도로 슈를 정도를 하고, 얘를 복사를 해서 나머지 것들에게도 넣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6이니까 얘도 그냥 마이너스 6으로 합시다. 0.6. 그리고 이것도 마이너스 0.6. 이러니까 좀 낫네. 노란색이 낫네요. 전자레인지도 노란색으로 갑시다. 이거였죠 아까? 이거였으니까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나서 스페‌큘러 색깔만 노란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러니까 훨씬 낫네요. 이게 낫네. 그래, 이렇게 썼어야지. 그리고 글로시도 아까 저거 컵 넣은 거 있죠? 컵도 이거니까 이것도 그냥 디퓨즈도 색깔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훨씬 낫네. 이러니까 낫네요. 그래서 해주시고 나서 바닥 지금 창밖이 보이는데 저건 빛이 좀 들어오게 할 생각이라서 창밖이 저렇게 보이면은 나중에 배경을 넣거나 그래도 되고요. 저는 일단 이 상태에서 하고, 데일라이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조명들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라이트에서 에어리어 라이트 이렇게 약간 올려주신 다음에 그림 라이트들을 조금 배치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돌려주시고 나서 그림자가 이미 있으니까 이걸 안쪽으로 넣어야 될 것 같네요. 안쪽으로 이렇게 넣고, 지금 굉장히 작기 때문에 줄여서 넣어주시고요. 라이트는 한 20 정도로 맞춰주시고 나서, 20은 너무 심한 40으로 맞춰주시고요. 30으로 맞춰주시고 유지 라이트 컬러 커주신 다음에 그냥 여기 눌러주셔서 중앙스케일 좀 더 추가해주시고 나서 이렇게 복사 돌려주시고, 얘는 파란색 계열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톤이 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바깥에서 보이는 걸 조금 하고 싶기 때문에 창밖 요거를 컨트롤로 복사시킨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잘못 넣었네. 어쩐지 이상하네. 이게 빛이 안 보이니까 아닌데? 잘했는데? 저것만 바깥에 보고 있으니까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빛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들을 챙기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네. 당연히 빛은 줄여주셔야겠죠. 한 10 정도? 한 1, 네. 한 5. 2가 낫겠네. 1. 나중에 저거는 배경 합성시켜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됐고, 얼추 된 것 같고요. 원래 애프터 이펙트를 가져와서 저것들을 후보전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래서 원래 에펙에서 텍스처링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좀 미흡한 디테일 부분들을 챙겨보겠습니다. 여기서 네, 지금 원래 면이 저렇게 나 있으면 안 되겠죠? 폴리건 선택하시고 스플릿 해주신 다음에 스플릿 된 면을 어디냐? 지금 이렇게 공이에서 공이 튀어나왔는데 밑에 거 다 지워주시고 나서 그래도 지워주시고 공이 잡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당겨주신 다음에 이제 스페큘러 복사해 주신 다음에 넣어주시고 스페큘러 재질을 인덱스를 한 3 정도, 인덱스를 한 2 정도로 맞춰주시고 트랜스미션도 검정색으로 약간 러프니스도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약간 뉴디질처럼 됐고요. 네, 그러면은 얼추 된 것 같네요. 조금 더 부족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채워서 진행해도, 조금 더 부족해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채워도 상관없습니다. 뭐 전단지를 붙인다던가 하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렌더링까지 진행을 해볼 건데 아쉽긴 하지만 저 애석하게도 이제 여기서 포그 정도만 추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포그는 여기 나와 있고요. 저는 원래 작업물에 포그 넣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포그를 넣을 때는 렌더 프리뷰를 약간 꺼주시는 게 좋고, 그 상태에서 볼륨 크기를 키워주시고, 이거 잘못 키우면 여러분들 렉 엄청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복제 사이즈를 50으로 맞춰주시고요. 원래 포그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레드시프트는 범위 조절하는 게 없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쉬운데 옥테인은 안 그렇더라고요. 꺼주신 다음에 이런 모습으로 나올 텐데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볼륨 미디엄에서 덴시티를 0.1 정도로 0.5가 나죠. 0.1로 해주시고 나서 이것들을 둘 다 하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얘도 하얀색으로. 산란도를 말하는 건데 한 이 정도. 원래는 빛이 들어오는 레이 같은 걸 형성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껐고 키웠을 때 렌더러에서 옥테인 렌더러 바꾸시고요. 멀티패스 설정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걸 따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 볼륨만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값은 제가 알려줄 것이고요. 지금 튕겨가지고 다시 껐다 켜느라고. 근데 볼륨 체크했을 때 레이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0.15 이 정도가 최선일 것 같네요. 더 이상 진행하면은 너무 렉이 걸릴 것 같아서 렌더링까지 진행을 해볼 건데, 에펙에서 적당히 합성하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세팅에서 아까 켰던 이거는 혹시 켜신 분들이 있으면 꺼두시면 됩니다. 꺼두시고 세이브해서 PNG로, 뎁스는 16비트, 아웃풋은 1920으로. 샘플링이 렌더링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신 분들은 렌더링이 10분 이상 걸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팅 값에서 좀 줄여주시면 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024였으니까 512, 256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하는 경로에다가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렌더링 버튼 누르게 되면은 튕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안 튕기네요, 다행히. 그래서 렌더링을 진행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렌더링이 끝났고요. 저는 딱 4분 45초가 나왔는데 포그를 넣어서 좀 더 무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포그를 넣어서 무겁게 나올 수도 있어서 너무 무거우신 분들은 일단 포그를 먼저 끄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해볼 텐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벌써 40분이 지났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제가 좀 더 디벨롭을 하면서 그래서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